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자, 한화이글스의 뎁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한화이글스는 뎁스가 정말 치명적으로 약점인 팀이었죠. 그냥 사실 좋은 선수들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되는 선수들의 수가 굉장히 부족했던 팀이었어요. 2022 시즌 한화이글스의 2번 타자는 물론 매 경기 그랬던 건 아니지만 2번 타자 최재훈, 3번 하주석, 대략 이런 중심 타선을 갖췄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선발도 장민재, 윤대경 이런 선수들이 3, 4선발을 맡았을 정도였죠. 3, 4선발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즌에 킹엄이라든지 카펜터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선수들이 원투펀치를 이뤘던 기간도 있었거든요. 장민재, 윤대경, 김민우 이런 선수들이 1, 2, 3선발을 맡았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이니 투수, 야수 할 것 없이 정말 뎁스가 좋지 않은 팀이었죠. 하지만 착실하게 그 이후에 드래프트를 해왔고요. 또 모기업이 흥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화라는 기업 자체가 호황을 누렸고 구단주 자체가 야구에 좀 관심을 많이 쏟으면서 투자 의지를 드러냈죠. 그러면서 이후에 최은성, 안치홍, 엄상백, 심우준 이런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이 선수들을 FA로 영입하는 것이 돈 낭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한화이글스 같은 습자지 뎁스를 갖춘 팀에게 이런 어떤 주축 팀에서 중심 타선을 맡았던, 그리고 주요 로테이션에 들었던 선수들을 하나둘씩 영입하는 건 정말 큰 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류현진 선수까지 돌아왔죠. 시기적으로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전에 없던 뎁스를 갖추고 있는 한화이글스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 시즌에 46승에 그쳤던 팀의 승수가 2023 시즌 58승으로 늘어났고요. 지난 시즌에는 66승, 점점 승수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스펙타클한 상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유의미한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순위도 10위에서 9위, 9위에서 8위로 올라가고 있죠. 무엇보다도 값진 건 좋은 젊은 선수들이 쌓이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A로 영입하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젊은 코어로 쓸 수 있는 그럴 만한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노시환 홈런왕을 차지했었고, 문동주 신인왕 이후에 지난 시즌 조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가대표 이야기를 하면 문동주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문동주는 하나이글스 팬분들이 진단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좋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서현 선수 이번에 국가대표 나가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문현빈, 황영묵 이런 선수들이 이제 미래 코어 가능한 자원들이 양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시즌 신인으로 들어온 최강야구에 며칠 전에 나왔지만 배승수 같은 선수들 수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정우주라든지 권민규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계속 축적이 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화이글스의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시즌보다 좋아진 뎁스는 다음 시즌에 역시나 드러나게 될 텐데, 투수진입니다. 지난해 개막전 선발 로테이션이 누구였냐? 외국인 투수 2명과 류현진, 문동주, 김민우. 근데 이외에 없었어요. 김민우보다 황준서가 더 선발에 적합하다느니 이런 시범 경기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황준서 1년차 고졸 루키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다 돌아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준서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기대치에 미치진 못했지만 이 어린 선수가 로테이션을 아주 오랫동안 돌아줬다라는 것만 해도 대단했다. 그 경험치는 어디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업 선발이 정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 엄상백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수를 늘릴 수 있었다. 선발 투수라는 포지션은 그렇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그건 정말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김민우가 캠프부터 훈련을 합류할 수 있고 6월 정도부터는 로테이션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이태양 역시 지난해 수술 이후에 다음 시즌 합류가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백업 선발, 롱맨 자원이 늘어났다. 거기에 황준서, 조동욱 이 선수들이 한 시즌 경험치를 먹으면서,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문동주 선수 1년차 시즌에 거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2년차 시즌에 만개를 했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젊은 선수들의 한 시즌 한 시즌의 경험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황준서, 조동욱 같은 선수들이 또 백업, 롱맨 역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권민규 선수의 완성도는 오히려 현장에서는 황준서, 조동욱보다 높다. 그들의 1년차보다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권민규 선수도 기대를 해봄직하겠죠. 그리고 뭐 정우주 선수는 활용 방안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투수 뎁스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업 선발진도 어느 정도는 구비가 되는 모양새죠.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훨씬. 불펜 뎁스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사실 필승조는 주현상, 박상원, 김서현 기본적인 필승조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한승혁이라든지 이민우라든지 부상에서 회복할 김범수 선수도 있고 김규현 선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황준서, 조동욱, 권민규, 정우주 등등 이런 선수들 다 불펜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많이 이제 축적이 됐다. 불펜은 그렇습니다. 올해 잘했던 선수가 내년에 당장 못할 수도 있고 올해 좋지 못했던 선수가 내년에는 좀 터질 수도 있어요. 불펜은 약간 로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적으로 많이 구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뭐 빠른 볼 던지는 선수들도 계속해서 많이 조금 자원들이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불펜 뎁스는 계속해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군에서 제대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이상규 선수 같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내야 뎁스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풍부해졌다. 최은성, 안치홍, 노시환, 심우준이라는 주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도윤, 문현빈, 황영묵 이 세 명이 저는 한화의 글쎄 엄청난 큰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도윤 선수야 뭐 유틸리티 수비수로 활용도가 좋은 선수고 타격도 점점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진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좌타 대타 요원으로 그리고 백업 수비 요원으로 아주 쏠쏠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도윤이 주전으로 나오는 로스터와 이 선수가 백업으로 나오는 로스터는 정말 뎁스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죠. 문현빈은 주전 가능성이 높고 지명타자로 많이 나오면서 3루 백업 맡아줄 확률이 높죠. 진짜 이 뎁스의 큰 힘은 저는 황영묵이라고 생각해요. 이 황영묵 같은 선수가 백업 2루수로 나오는 팀, 백업 내야수로 나오는 팀은 사실 전 10개 구단을 통틀어 봐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황영묵 같은 선수가 내야 백업인 건 팀이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수는 흐름을 바꾸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비 공격에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기 때문에 타석에 들어서면 공도 많이 보고요. 파울도 많이 이끌어내고 컨택이 워낙 좋은 선수고 아웃을 당하더라도 상대 투수의 투구수를 늘려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치홍 선수가 모든 경기 2루수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황영무 선수는 여전히 출전 빈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면 쏠쏠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야로 가보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화 팬이지만 외야는 여전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플로리얼의 가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공격이 보장이 되는 선수는 아닙니다. 공격은 폭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5그레이드급은 절대 아니고요. 수비나 주루가 안정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느 정도는 상수로 볼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중견수 문제는 나름 해결이 가능한데 KBO 리그에서 지금 중견수 수비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수가 손에 꼽습니다. 정수빈이라든지 뭐 박혜민 이 정도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도 이제는 연차가 많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플로리얼의 가세는 그래도 수비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주루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공격까지 잘하면은 뭐 KBO 탑급 외국인 선수가 되는 거고 거기까지는 뭐 보장을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코너 외야는 최인호, 김태현이 지금 두 선수가 보여준 공격에서의 모습이 사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코너 국내 선수 외야수로 봤을 때는 이 두 선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수비 연습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그렇지만 2회, 제4회, 제5회 외야수가 필요한데 그 뎁스가 약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진현, 권강민, 김인환, 유로결, 이원석, 이상혁 같은 선수들인데 지난해 막판 힘을 보여준 권강민 선수가 뭐 있겠고 2024 시즌 커리어 하이였던 이진영 선수 이 정도 기대해 봄직한데 제가 아까 나열한 이 5-6명의 선수 중에 적어도 한 2명 정도는 백업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스텝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정리해보면 외야는 솔직히 좋다고 못하겠습니다. 다만 투수진 그리고 내야는 이제 뎁스가 많이 생겼고요. 힘이 많이 생겼습니다. 퓨처스리그 몇 년간 좋은 성적을 거둔 이런 팀 성적을 봤을 때는 팜이 제법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임종찬 선수를 빼먹었네요. 뭐 이런 선수들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조금 터져줘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가을 야구를 기대해 봄직한 가을 야구를 확정 지을 수 있는 로스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을 야구에 갈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프들이 젊은 선수들의 포텐셜이 터져준다면 그 이상도 가능한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이제 한화이글스 팬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비관론을 쏟아붓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뭐 댓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무지성 비관론에는 저는 이제는 삭제라는 칼을 갖다 대도록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지금 단계에서는 좋은 이야기하고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